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온통 거짓 조작인 채널A 사건, 정권 사기꾼 의용방송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수사 결과는 언제나 이 진영 논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야 간에 다르고 또 검찰 내에서도 친정부적인 검사와 아닌 검사 쪽이 또 다릅니다. 따라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똑같은 사건을 경찰도 조사하고 검찰도 또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가동인 공수처도 수사해서 이걸 공히 드러내놓고 비교표를 만들든지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력 취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학과 의전원은 허위 서류로 인턴은 문 동지가 원장인 병원으로, 문화일보는 법원도 확인한 조국 딸 아들 부정입학 당장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1심 결과를 가지고는 지금 취소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여하튼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건 좋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적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정유라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와 그 기준대로 할 것을 기대합니다. KBS 수신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날파할 수 KBS 방만 경영하며 국민의 수신료 더 내라니, 중앙일보는 방만 경영 공정성 논란 KBS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KBS 수신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료와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되는데 뭐 이런 논란도 수신료 폐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교통방송의 시청료를 별도 내지 않는 것처럼 공영방송은 정부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아예 여야가 예산 배면이라든가 규모를 가지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시청료를 이렇게 서민들에게 뜯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5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인데 1조 원도 안 되는 이런 KBS 수신료 문제를 전 국민에게 이렇게 걷어가고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졸속 안 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자영업 보상 고의자 4차 지원금 대놓고 금권 선거인가, 경향신문은 소급 적용 안 넣는다는 여당 지난 소식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 이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만 재난 필요했나요? 영세한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알바 노동자, 일자리 끊긴 알바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조선가정, 빈곤한 가정들은 이 재난의 더 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 재난금권 찔끔 몇 푼 준다고 영세자영업자가 지금 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세자영업자가 하더라도 자기 건물, 자기 집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임대를 내고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 기준으로 보상을 해줬다가는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를 깎아준다든가, 임대료를 뭐 지급을 유예한다든지, 이걸 은행이 담보한다든지, 그리고 금융대출,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에 엄청난 금융대출에 원금 상환 이자에 허덕이는 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그리고 공과금에 대해서 역시 유예한다든가 면제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재난지원금 몇 푼 지급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익 공유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은행 배당 줄이라는 금융이 이익 공유에는 왜 말이 없나, 매일경신문은 주주 직원 협력 사원 성과 나눈 삼성전자 이런 게 이익 공유다.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말한 이익 공유에 대해서 공격을 가고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 공유도 무슨 이 재벌 대기업들이 사회에 그냥 그 성금 내는 식으로 헌납하는 뭐 이런 정도 선의의 어떤 기부 정도를 얘기한 것인데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나라 재헌의 헌법 1948년 만든 헌법에도 당연히 이익공유제가 헌법으로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개정되는 과정에 사라졌지만 말이죠. 은행 배당금을 줄이라는 것과 지금 이익공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주 직원 협력사와 이익공유했다 그러는데 이 소비자, 이 삼성전자 특히 독과점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을 고가의 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강매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소비자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이 공유는 지금 없는 거고 또 삼성전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신들의 사적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사회적 손실, 사회적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환경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공시설, 철도, 도로, 뭐 여러 가지 항만 이런 공공재산에 대한 이용료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이 공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공항 관련 산경신문은 가덕도 공항 주장하려면 건설비 재원 대책 내놔보라. 지금 건설비 재원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공항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놀고 있잖아요. 물론 김포, 뭐 김해, 제주 정도가 이제 코로나 재난 시기에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지만 이 텅텅 빈 공항을 놔두고 신공항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좁은 땅에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이 환경 파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토목 건축, 이 선거 시기 때만 나오는 이런 표를 얻기 위한 이런 대규모 환경 파괴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마치 이런 것이 들어서면 그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비용 부담은 자기들이 다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미중 패권 전쟁 속 넛크래커에 낀 한국 외교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사이의 외교상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주변 4대 강대국의 그런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만의 동맹 외교는 뭐 그것이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통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다자간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냉전 신냉전 질서 체제, 이 대립 구도가 아니라 공존의 방식으로 외교 전략을 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수처 합헌 결정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중립성, 멸경제신문은 헌법재판소 뒷북 공수처 결정 스스로 존재가치 깎아내렸다. 한겨레신문은 합헌 정당성 굳힌 공수처 본격 가동 속도 내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차피 이 정치적 기구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정을 야당이나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역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립적이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교체 여부에 따라 이것은 유동적인 기구가 될 수밖에 없고 되려 권력을 지금 정부가 빼앗겼을 경우는 이 공수처가 정치 보복으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매우 불투명, 불안정한 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오세훈 혐오 차별 발언 자성하고 사과해야 이게 지금 뭐 오세훈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이 막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수준이 굉장히 천박하고 낮을 정도로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표를 얻기 위한 이제 이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회적 기구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말을 퍼부대는 이 정치인들의 이런 막말 발언이 정책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신보릿고개 세대의 눈물, 규제 풀어 일자리 만들라는 절규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청년들의 눈물을 닦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오늘날 청년의 눈물의 원인입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술이 발전하면 교육이 늘어난다, 경제 성장 일자리가 늘어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케인즈 같은 그 유명한 경제학자도 우리 손주들에게 해당될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주당 15시간 일하면 될 것이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손주 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납니다. 있는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OECD 국가의 2배에 달하는데 이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하고 자영업자 손실을 어떻게 다 보상합니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시간을 30시간대로 줄이면 지금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기존의 일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여가를 늘리고 건강하게 사는 삶, 그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서 버는 돈 부족한 부분이 사회복지가 개선이 된다면 그런 거 다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여당의 판사 탄핵 추진은 권력 범죄 코드 판결하라는 겁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으로 이게 판사를 탄핵하게 돼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되면 말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그 여당과 친여 정당들이 탄핵안을 제출했는데요. 이재용 판결처럼 뇌물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이 법률을 어기고 판결하는 판사부터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한 경우는 무슨 뭐 혐의가 있다, 의도가 있다, 관련된 뭐 이런 증거가 있다. 1심에는 무죄가 됐지만 2, 3심 가봐야 되겠지만 그건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들 혐의가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법적 소송을 다투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고 여야간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것조차도 어기고 판결하는 이런 판사부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미훈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컴퓨터 게임 개탄 듣게 된 한미훈련 안보 건강 허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코로나 상황, 또 훈련 비용도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죠. 뭐 컴퓨터 게임을 무슨 뭐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산입니다. 오늘날 이 전쟁 연습 월게임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전쟁 연습은 매우 치밀하고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백병전하는 전쟁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다 컴퓨터 게임으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마지막 전쟁의 완성 단계, 최종적으로 뭐 성패가 결정되는 단계는 육군 보병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전쟁들이 이런 고도의 컴퓨터 게임처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뭐 전쟁 연습이 아니다, 훈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공격적 연습 이런 걸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전쟁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왜 이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뒤늦게 시작하는 백신 접종 투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라는 제목을 사실 대책 발표 직후부터 잇따르는 우려, 전문가 의견 수렴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시간표 나온 백신 접종 관건은 차질 없는 공급이다. 경향신문은 백신 접종 물량 공급부터 시행까지 빈틈없이 마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압적으로 전국민 백신 접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또 국민들에게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신만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백신을 맞고도 죽는 사망자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바이러스와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복합적인 관계, 그리고 백신만이 만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일종의 감기잖아요. 독감이든지 이런 감기 종류이기 때문에 감기는 계속적으로 감기에 사람들은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제이고, 치료제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의 시설, 음압 병상 등 시설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업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등교 수업 확대, 방역과 수업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겨울이 추운 경우에 환기가 쉽지 않다면 이 바이러스 제거 공기청정기,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책상 안에 거리두기, 이부제 수업, 그리고 또 그것도 어렵다면 다 수업일수를 학생들 다 교실에 모아가지고 수업일수 채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좀 특성에 맞게, 그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에 맞게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또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100%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과제물이라든가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된 것을 발표하게 하고, 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전면적으로 한 학기에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이 발표하고 싶은 어떤 논문의 과제, 레포트의 과제, 이 계획서를 제출받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교육제도가 대학 입시 수능 위주로, 또 교과 과목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시도도 해야 한다. 향후에 이 코로나 재난 시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행한 기회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